네, 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직무 중심 취업 시작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자기소개서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애교 에듀피아 인재개발사업팀의 김낙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2015년 취업, 상반기 취업계의 화두가 바로 직무 중심입니다. 그럴수록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15년에 취업의 화두는 직무 중심입니다. 국가 및 모든 기업이 직무 중심에 따라서 취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최대 이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NCS입니다. NCS를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데요. 국가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에 대한 능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출한 도표입니다. 올해는 2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엔 전체적인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직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트렌드를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 지금 대표적인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도 하반기부터는 사트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입사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전공 이수 과목의 숫자나 난이도,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직군에서는 에세이, 즉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아무리 이제 정보가 그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통 역량에서 직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급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무에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도 있고 사교육 증가로 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요. 직무와 관계없는 직원을 선발해서 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회사도 비용이 증가하고 지원자들은 일단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지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업은 즉각 투입해서 생산성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간으로 그게 좀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취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뭐 어학 점수를 뺀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유로 직무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직무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 직무 능력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표현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뭘 기억해둬야 될까요? 뭐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에 기초한 임팩트 있는 스토리를 직무에 맞게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채용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을 보지 않듯이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자소서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독특한 경험을 직무에 좀 녹여야 된다. 그래야 인사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고 그게 또 직무와 완벽하게 연결됐을 때 더욱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소서도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팩트 얘기하셨는데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 팩트와 뭔가요? 임팩트. 팩트와 임팩트. 네. 네. 예, 차이점을 제가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좀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네. 함께 보죠. 상대방과 소통하는 땡땡땡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친구들에게 비밀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타인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동시에 들어주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 있네요. You try again. 교환학생을 3번이나 도전하던 제게 면접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안 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는 습관과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제게 세계를 무대로 삼고자 도전한 첫 교환학생 시도에서 당당히 실패했습니다. 당당히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건데 지금. 예, 두 두 가지 번째 중이에요. 사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우리 홍 MC께서는 어느 사례가 좀 더 관심이 가시나요? 그래요. 첫 번째 것도 뭐 비밀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이거는 많은 사례 같고요. 두 번째 당당하게 실패했다. 이게 다음 얘기도 좀 궁금해지고 전 이게 더 끌리는데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실제 대기업에 지원한 입사자의 자소서를 제가 일부 편집한 거고요. 네. 두 번째 지원자가 해외 영업 직무 부분에 당당히 합격한 지원 내용입니다. 원인을 좀 유추해 보면 제목부터 선발 담당자가 관심을 갖도록 호기심을 좀 자극했고요. 특히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한 건 두 사람 다 똑같았지만
팩트에 입각해서 스토리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구성했느냐, 뒷부분을 읽어보게 만들었느냐가 핵심이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소서가 합격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실패했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러니까요. 예, 읽고 싶잖아요. 뭐지 이게? 그러면서도 궁금하긴 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팩트 있는 직무 중심의 자소서 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팩트보다 더 임팩트 있게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경험을 일단 해당 직무랑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서 일 잘하고 돈 잘 벌 사람 뽑는 게 원칙인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이 지원자들이 자신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경험만 나열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직무로 연결하다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독특한 경험을 직무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행 갖고 많이 쓰시는데요. 무조건 뭐 해외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국 문화를 얻고 뭐 교류했다라는 거 다른 내용을 가지고 뭐 연구개발직에 쓴다고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한 경험이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직무로 연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좀 유의하실 게 본인 경험을 쓰셔야 되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경험이지 본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겠죠. 가풍을 말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본인 경험에 유치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도 이게 내 경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직무하고 꼭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됩니까? 마케팅 지원을 했는데 집안이 마케팅 집안입니다. 이거는 괜찮나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의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크게 보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겠죠. 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경험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본다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무조건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비교했을 때 특화된 경험 두세 개를 핵심적인 경험을 골라서 직무랑 연결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내는 것을 보통 인사실무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원자들이 자신이 했던 뭐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땄던 여러 종류의 노역을 무조건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 기술하다 보니까 과연 직무랑 관련이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주게 되는 그런 경험식의 나열 방법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쭉 이렇게 늘어놓기만 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네. 핵심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격증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 지원자들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랑하기 이제 바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때로는 이제 재미는 없고 자랑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강조하는 어떤 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수치 등 구체성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자기 주장을 효율적으로 좀 밝히기보다는 그 소설에 가까운 자소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해당 직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수치나 구체적인 상황으로 증명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냥 스토리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설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입사 담당자로서는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흥미도 충분히 끌긴 끌어야 되잖아요.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구체적으로 또 수치까지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밸런스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밸런스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많이들 보시는 자소서의 질문 항목인데요. 10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부분들의 뭐 글로벌 경영의 최선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뭐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구체적인 숫자와 자신의 계획을 담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현재 불모지처럼 여겨지는 아프리카 시장을 5년 안에 개척하여 아프리카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서 회사 매출의 20% 이상을 확보하고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그 자리에 회사와 제가 함께 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밤이면 좀 감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무조건 낮에 작성하시고요. 네. 혹시나 밤에
감성이 충만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작성하셨다면 그 다음날 반드시 아침에 퇴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밤에 쓰는 편지 못 읽겠어요, 아침에. 너무 감성적이어서 진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가 여기서 봐요. 아프리카에 좀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현지화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여자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 좀 오반가요? 많이 오바죠. 네,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네.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저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작성 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마지막 포인트. 결국은 자소서의 핵심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보고 싶게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음 보시는 거는 조선일보에 기재된 김장순 LG화학연구원이 뽑은 최고의 자소서에 대한 인터뷰 소개해 내용입니다.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한 여학생이 나는 퀴리 부인이 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연구직 지원자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쓴 사람은 전혀 없었죠. 채용 담당자들 사이에서 그 지원자는 퀴리 부인이라고 불렸고요. 이 학생은 무조건 면접을 보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고 입사도 한 사례입니다. 어이구. 네. 이 예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단어나 키워드를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는데요. 두 MC분들도 인터넷 기사보다 낚시글 엄청나게 많이. 저도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일단 제목만 보고도 보고 싶게 만들으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역시나 제목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용을 충분히 작성 후에 거기에 맞는 임팩트 있는 제목을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작성하신다면 그것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지원한 분야와 퀴리 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예시와 작성 포인트 4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는 초면인 지원자가 이 직무를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뽑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잖아요. 네. 딱 그 보여지는 것만 갖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팩트 기초한 임팩트 있는 스토리, 네. 직무로 표현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오늘 좀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요, 오늘 좀 도움 받으신 것 같고, 좀 취업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현장감이 있는 사례 통해서 오늘 4가지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대교 에듀피아의 김낙현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